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수학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 국제수학 올림피아드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들의 생활을 살펴보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 만점. 꿈도 꿀 수 없는 일인데요. 그런데 진짜 이 아이들한테는 어떤 비결이 숨어 있는 걸까요? 별도로 무슨 거창한 공부법은 없다고 해요. 그 설문조사 인터뷰를 해본 결과 네. 핵심 키워드가 바로 토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모르는 것을 선생님한테 묻거나 답을 보기 전에 친구들과 토론 활동을 통해서 답을 찾는 그런 토론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해요. 아, 근데 그 토론이라는 게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예전에 여자친구하고 나는 아이를 낳으면 대안학교를 보낼 거야. 네. 그 친구는 일반 학교를 보낼 거야.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토론이 되고 토론이 싸움이 되고 결국 헤어지게 됐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슬프네요. 앞으로 일어날 일도 아닌데 괜히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토론을 안 하잖아요. 여자분들하고는. 싸움 나더라고. 토론에 이게 역효과도 있네요. 네. 수학 같은 경우에 이제 또 다른 키워드가 설명인데요. 내가 아는 것을 토론하면서 계속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설명을 하면서 듣는 사람은 배우는 게 있지만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 설명하는 방법도 이들의 어떤 하나의 특성이라고 하고요. 또 이들의 특성 중에 하나는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 문제를 푼다는 거죠. A가 A 방식으로 풀었다고 나는 B 방식, C 방식, 또 다른 방식이 없나 찾다 보니까 거기서 수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문제 해결 능력이 커졌다고 합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 아이들이 수학을 즐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전 잘하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아이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저희 수다학에도 이렇게 수학을 즐겼던 아이들이 몇몇 있었어요. 그렇죠. 수학 올림피아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그 축하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아, 정말요? 우리 수다학에 나왔던 그 초등학교 5학년 이도윤 학생 있잖아요. 아, 스튜디오에 나왔었던 예. 네. 그 학생이 이 WMO라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MDF라는 이 창의적 수학 토론 대회에서 금상 1등을 받았습니다. 우와. 예, 대단히 잘했죠. 그래서 이게 조금 특이해요. 초등학생들 대상이고 또 매스 디베이팅, 어떤 토론, 그리고 어떤 퍼즐 게임, 어떤 미션을 수행하는 행사를 치르고 그 처음 본 학생들이 3명이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미션을 수행해 나가는 건데 네. 아주 차분히 잘했나 봐요. 그래서 금상을 수행했고 앞으로 아시아 대회 그리고 세계 대회에도 출전하게 된다네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축하할 일이라고 그래서 뭐 김민희 씨가 결혼이라도 하나 뭐 이랬더니 더 경사가 있었네요. 아니 근데 아까 보니까 좀 많이 질투가 많이 나네요. 사실 왜요? 그 도윤이 네. 전에 여기 나왔을 때 그래요. 제가 굉장히 잘해줬거든요. 아 근데 뭐 우리 김세 선생님한테만 저렇게 연락하고 왜냐면 이제 앞으로 도훈이가 좀 크게 될 거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제가 네네. 가까워지고 싶었는데 아 명절 때 좀 뭐라도 좀 보내야 되나. 아 그래서 관계 유지를 좀 하려고. 아니 근데 우리 도윤이가 그렇게 보면 수학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사람 보는 눈도 있구나. 왜 이러세요? 네, 이렇게 왜 한번 이러세요?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네. 아니 진짜 이렇게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고 대단한 어린이여서 수다학으로 이렇게 그런 좋은 친구를 만나서 저도 되게 반갑고 앞으로도 더욱더 수학적으로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무엇보다요 수학을 통해서 이렇게 수학에 대한 흥미를 더 많이 높였고 또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하니까 저희가 어깨가 무겁고요. 앞으로 선생님들께서 더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래야 제가 되겠네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하는 게 뭐 세계 1등을 했다, 뭐 수학 경제에서 금상을 받았다. 그래서 부담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네. 그런 아이들의 특성이 수학을 즐겁게 하는 마음이 이런 좋은 결과를 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좀 즐겁게 하다 보면 네.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뜻으로 한 겁니다. 선생님 늘 항상 그 독한 말씀 많이 하시지만 지금 그 말씀은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아이들이 다 상을 받는 게 아니고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 그래요. 모든 아이들이 수학을 즐겁게 여기는 그날까지 늘 항상 수다하기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을 들고 오신 주인공은 과연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시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볼게요. 이번 주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충남 서산.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온 사랑의 엄마 예카테리나입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미인이시네요. 한국말 잘하시네요. 그러니까요. 러시아 엄마와 한국인 아빠, 사랑스런 3남매가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문화 가정은 아마 처음 만나보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바로 이 예쁜 아이가 오늘의 주인공 사랑이. 모델 같은 모델인데요. 아유,
보기만 해도 배부를 것 같은데 엄마는 요즘 사랑이의 수학 공부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네, 우리 사랑이는 집중력이 부족해요. 이제 3학년도 되고 수학을 좀 더 공부해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야, 이 수학 고민은 진짜 국적을 초월해서 진짜 전 세계의 고민인 것 똑같이, 같아요. 네. 러시아 분이 한국말로 수학이 수학이 고민이다. 정말 고민이에요. 얘기하니까. 아, 이게 한국에 왔으니까 더 문제가 생긴 거죠. 러시아에서 그러니까요. 괜찮았는데. 특별히 공부라고는 얼마 전 했던 학습지가 전부. 책꽂이에도 사랑이가 풀만한 문제집은 발견할 수 없었는데요. 사랑이는 평소에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걸까요? 네, 다른 수학 공부는 하는 게 없고 교과서랑 학교 숙제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시계 단원을 배우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아, 시계가 참 아이들한테 큰 도전이기도 하죠, 진짜. 딱 요때 막히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시계는 유독 아이들이 이렇게 거기 입학 전에 띄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시계 보기는 많이 있들. 그래서 이렇게 저도 고생했구나. 아, 고생하셨어요? 아, 저는 진짜 고생했거든요, 시계 때문에. 저도 많이 맞으면서 배웠거든요. 특히 사랑이는 시계 문제 중에서도 서술형 문제를 어려워해서 문제 풀 때마다 애를 먹고 있다는데요. 십진법이 12진법으로 바뀌면서 아이들 힘들어합니다. 아, 맞아요, 그쵸. 맞아요. 때마침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 소녀는 학교 다녀왔습니다. 드디어 나타난 오늘의 주인공 사랑입니다. 숨고를 새도 없이 동생들과 놀기 시작하는데요. 주로 역할놀이를 한다고 하는데 오늘은 집에 작은 마트가 열렸네요. 이것도 네가 파는 거야? 이거 얼마야? 그거 1,000원. 이거 10,000원이니까 9,000원. 자, 9,000원. 근데 저렇게 시장놀이 하는 거 보니까 돈 개념도 확실하게 있는 것 같고 나름대로 연산은 좀 잘할 것 같은데요. Настя, Да? домашнее задание все сделала, играешь? Нет. Давай, иди делай быстро. Давай. 아, 러시아로 러시아말로 이렇게 대화를 대화를 하네요. 하네요. 저는 이제 갑자기 저만 안 들리는 줄 알았어요. 나스자. 아직 더 놀고 싶은 사랑이. 하지만 이렇게 잔소리라도 하지 않으면 책상에 앉지를 않으니 엄마는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재촉하게 된다는데요. 오늘 숙제는 시계 문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열심히 풀어나가는 사랑이. 얼핏 봐서는 막힘없이 술술 잘하는 것 같은데 시계 개념 어떤 부분이 사랑이는 어려운 걸까요? 바늘이 숫자가 있는 게 헷갈려요. 왜냐하면 1은 5분이고 2는 10분이라서 그게 왜 그렇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나도 그렇죠, 그래, 그렇죠. 나도 이게 그래. 그럼 5 쓰고 10 써주면 되는데 그걸 또왜 그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에요. 잠시 후 공부하던 사랑이가 갑자기 딴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틀어지면 요가, 거의 뭐 요가를 하는데요, 요가. 저녁 식사.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유독 심하게 꼬이는 몸짓. 가위가위보 하자. Мамочка, я это не знаю. Скажи, пожалуйста. Да. Объяснять тебе? Да. Хорошо. 결국 엄마에게 SOS를 청해보는데 평소 사랑이의 공부 담당은 엄마. 하지만 엄마도 아직 한국어가 서툴러 서술형이나 스토리텔링 같이 풀어 쓰는 유형은 종종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Начал в 12 часов. Сколько минут начал заниматься? В 12 часов. Сколько минут в 9 у нас? Если это 30, это 30. Да. Это сколько? 35. Молодец. Это 40. 40. это 45. молодец. 12 часов 45 минут. Начал. 러시아 말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집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거 보고 또 어떤 어머님들은 야, 쟤는 러시아 말해서 좋겠다 하고 또 부러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말도 굉장히 또박또박 잘하는 편이잖아요. 대학을 그러니까. 러시아로 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오. 아예. 게다가 동생이라도 울면 어느덧 사랑이 공부는 뒷전이 되고 누나에게 공부할 기회를 안 주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엄마가 저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또 이렇게 편안하게 가르치실 수가 있겠어요. 특히 어른 동생들이 2명 있으니까 사랑이한테 어떻게 도와주는 거 조금 어려워요. 저도 미국 사람이니까 어떤 숙제 잘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잘못 도와줘요. 왔다. 이때 나타난 구세주. 이제 좀 도와주실 분이 오셨는데요. 얼마나 많이 도와주실지. 사랑이 또 시계 숙제 안 해? 네. 동동이는 몇 시 몇 분부터 책을 읽었어? 12시 45분. 책을 읽는 걸 마친 시간이 언제야? 1시 20분. 동동이가 그러면 읽은 시간은 35분이라고 써야지. 왜 책 읽는 걸 마친 시간을 썼어? 분명 엄마와 한번 풀어본 문제인데 또 틀린 사랑이. 아빠는 이런 사랑이를 가르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집니다. 마치 경찰서에서 조사 받는 것 같아서. 아니, 그리고 답을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답을 알려주면서 왜 이렇게 썼어? 이렇게 얘기해. 문제를 러시아로 이제 집사람한테 설명을 해주고 이제 사랑이한테 다시 통역을 해서 해주면 이해가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어로 하게 되면 한국어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듯 하다가도 좀 뭔가 막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언어가 2개가 이제 중복이 되다 보니까 좀 아마 좀 이렇게 혼동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고요. 특히 들쑥날쑥한 사랑이의 받아쓰기 성적을 보면 더 고민이 많아진다고 하는데요. 아빠는 이제 언어 문제 때문에 이렇게 수학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게 아닐까 이제 걱정을 하고 계시네요. 받아쓰기 점수가 낮네요. 굉장히. 그렇죠. 또 잘 받아쓰기 못했는데 자연스러운 걱정. 사랑이도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다. 수학 능력고사. 아주 간단한 계산 문제부터 시계 문제까지 준비해봤는데요. 가족들이 잠시 자리를 피하고 조용한 분위기가 만들어지자 아까와는 다르게 바른 자세를 하고 무서운 집중력으로 차분히 풀어나가는 사랑이. 막 손가락 같은 거 이런 거 안 쓰네요. 그냥 그래도 다 암산으로 다 푸는 것 같은데요. 그 결과 15문제 중 단 3문제만 틀리며 집중했을 때 훨씬 실수가 적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집중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이해력부터 차이가 나는 사랑이. 그런 사랑이의 진짜 수학 실력이 궁금한 엄마 아빠. 과연 사랑이의 수학 공부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수다 도와주세요. 네, 오늘의 주인공 초등학교 2학년 사랑이와 또 가족들을 함께 만나봤는데요.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짜 인형이 따로 없을 정도로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다문화 가정이다 보니까 아버님 생각에는 좀 2가지 언어를 같이 사용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언어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게 수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일단 저 사랑이를 보니까 네. 나도 이제 앞으로 결혼할 때 러시아 분들도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아, 딸이 예쁘니까. 네네. 네, 그리고 일단은 그 사랑이를 보니까 뭐 수학 문제도 있지만은 받아쓰기를 일단 이 한국말 자체를 좀 이해하는 데 어려워하지 않나. 근데 저는 우리 어머니가 러시아 말로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받아쓰기 점수가 안 좋았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러시아 말로 배우고 또 아빠는 또 한국말로 알려주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이 수학 공부를 더 어려워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게요. 혼란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개의 언어를 사용하니까 2개의 언어를 익힌다는 장점도 있지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니께서 러시아어로 사랑이를 지도하는 게 언어 문제뿐만 아니라 수학 실력에까지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받아쓰기 쓴 틀린 부분을 봤는데 이 아이는 이제 글자를 뭐 아주 정확하게 쓰는 것도 그렇지만 어렵지만 띄어쓰기가 일단 전혀 되어 있지가 네네. 않아요. 그러니까 띄어쓰기가 안 된다는 건 그걸 읽거나 쓸 때 이해
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그렇죠. 뜻이거든요. 뭔가 의미를 알아야지 사실은 이게 띄어쓰기가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수학도 아까 시간이 1은 5분이고 2는 10분이라는 걸 아는데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를 다 틀리는 이유는 제대로 그 문제에서 요하는 게 뭔지 이해를 정확하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동이 문제를 엄마가 분명히 러시아어로 친절하게 해줬지만 다시 아빠가 가르쳐 주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아이는 지겨우니까 막 똥똥을 적어놨잖아요. 밑에다가 지겹고 힘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필요한 작업이 오히려 이루어져서 힘들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아이는 한국에서 살 거기 때문에 계속 한국어로 지도를 앞으로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러시아어로 직접 지도해 주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제 스케줄 관리하고 격려 쪽으로 해주시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도를 받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예,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거의 유사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물론 우리말을 아주 잘하면 수학을 잘하는데 플러스가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받아쓰기를 잘하는 아이들이 대체로 수학을 잘합니다. 받아쓰기를 못한다고 해서 수학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받아쓰기가.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 학생이 미국으로 가면 영어가 굉장히 서툴어도 영어로 된 수학 문제 푸는 거를 엄청 잘하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나름대로 수학적 사고방식이 또 있기 때문에 언어까지 잘 되면 물론 훨씬 좋지만 네. 언어가 좀 불편하더라도 수학은 앞으로도 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학교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친구들하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결과적으로 우리말을 훨씬 더 잘하게 되거든요. 우리나라 아이가 어릴 때 미국을 가면 한국말을 많이 잊어버리고 그 나라 말을 영어를 많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문제는 차츰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네. 당연히 아무래도 국어 실력과 수학 실력이 연관이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고 문장을 이해를 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원인을 그 언어에 찾기보다는 준비를 얼마나 했느냐. 예를 들어서 받아쓰기 준비를 얼마나 더 했느냐. 그리고 수학 공부를 복습을 얼마나 했느냐. 준비를 얼마나 했느냐. 시험에 대한 그런 것에서 원인을 더 찾는 게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어느 쪽이 더 크냐 이렇게 한다면 네. 저는 준비도에 혹은 복습의 어떤 시간, 양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원인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랑이의 한국어 실력이 매우 안 좋다라고 한다면 정말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로 엄마가 가르쳐 줄 때 알아들을 수 있고 그리고 친구들과 의사소통이 무리가 없다면 이제 앞으로 수학 공부에 대한 복습과 준비, 받아쓰기에 대한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아마 세 분 선생님의 의견이 조금 살짝 좀 다르신데요. 결국은 이제 뭐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아이가 정말로 언어 때문에 생기는 어떤 혼란으로 인해서 수학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냥 근본적으로 이건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수학에 대한 기초 지식이 아직 다 쌓아지지 않은 것 같다.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인지 정말 저도 궁금한데 검사 결과부터 좀 살펴보면서 원인을 좀 찾아볼까요? 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중간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언어성은 중간보다 조금 높고 동작성은 조금 낮은 수준이고요. 유의미하게 볼 게 단기 기억력이 오, 굉장히 영재 높아요. 수준으로 좋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청각적인 거거든요. 근데 반면 그 시각적인 집중력이나 그쪽은 조금 낮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추론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나왔어요. 근데 이걸 보면 그 단기 기억력에서 저 정도 높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타고난 거는 나쁘지 않다. 네. 그러면 지금 언어성이나 동작성이 다소 낮은 거는 환경적으로 자극을 좀 덜 받았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공부를 좀 덜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학 성취도 평가를 보면 그 현행이나 후행이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높은 편은 그렇네요. 그게 아니에요. 네.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 공부보다는 다른 쪽에 이제 관심이 많았던 네. 생각이 드는데 2학년부터니까 지금부터라도 학습 시간이 좀 늘어나고 여기 선생님들 말씀 잘 듣고 나면 성적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그 추론력과 문제 해결력이 부족한 것도 결과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봐서 그런 걸로 보입니다. 수학의 기초적인 부분이 좀 부족한 것과 그리고 집중력 때문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지금부터라도 더 늦기 전에 집중력을 잘 키워서 수학의 기초를 좀 탄탄하게 만들어준다면 얼마든지 이제 극복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평가지를 보면서 지금 사실 뭐 현행 점수, 후행 점수 좀 낮게 나오기는 했지만 어떤 부분이 좀 약했었는지 알려주세요. 네, 좀 눈에 띄는 부분이 후행 평가지에서 6번 문제하고 18번 문제를 틀렸거든요.
문제였거든요. 네. 근데 그 문제가 다 삼각형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 삼각형은 아이들이 도형 중에서도 낯을 덜 가리는 도형 중에 하나거든요. 굉장히 친구처럼 생각해요. 세모, 네모, 동그라미 뭐 네. 놀다 와가지고 걔네들은 되게 친근하게 생각하는데 많이 어려워하고 접근을 못했더라고요. 이게 조금 이제 삼각형에 대한 경험, 놀이 같은 것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 두 가지 처방을 하자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학을 어릴 때 유아 아이들이 가정에서 놀아주는 연습을 거의 안 했어요. 얘는 길이 재고 만들어보고 쌓고 보고 이런 경험들이 전무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유치원 문제도 많이 틀렸기 때문에 그런 연습이 필요하고 스토리텔링형 문제 같은 경우는 아주 기본 문제 같은 거를 많이 풀어보는 연습, 교과서 말고 딴 것도 많이 풀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학년 2학기 현행 문제를 좀 봤는데요. 네. 많이 못 맞았습니다. 예, 기초 실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뒤에 후반부의 문제를 거의 다 풀지 못한 것으로 보아 좀 집중력, 끈기 이런 것들도 역시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문제를 보니까 이제 곱셈의 어떤 원리, 2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구구단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문제 구체적으로 보면 6 곱하기 4는 6 곱하기 3보다 얼마가 더 크냐 네. 이런 건데 그 6보다 더 맞춰보세요. 6. 오. 네, 6만큼 더 크다 이렇게 해서 이제 6을 써야 되는데 1이라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999단 좀 이해 부족하구나. 곱셈 원리 아직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3번 문제를 보면 이 센티미터와 미터의 어떤 단위에 대한 문제였어요. 간단한 문제였는데 좀 틀렸더라고요. 네. 2m 30cm는 2m 30cm는 23cm입니다. 이게 틀린 건데 이걸 구별해내지 못한 게 좀 매우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6번에서도 또한 이 슈퍼에서 100원 하는 사탕 90개를 샀다. 그러면은 이제 뭐 90 곱하기 100 해서 9,000원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곱셈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인 것들을 못했다는 건 사실 연습 부족입니다. 많이 네. 어렵다기보다는 연습량이 부족이고 그런 내용에 대한 것들을 차분하게 앉아서 혼자 생각해 본 경험이 많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겨울방학이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네요. 네. 이렇게 이제 시간이 주어졌을 때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챙겨가면 학년이 올라갔을 때 좀 덜 당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구단도 그렇고 어떤 뭐 단위의 부분도 그렇고 결국은 기본적인 개념이 아주 탄탄하게 갖춰지지 않았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아이가 참 어려워했던 부분이 시계 보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좀 어렵긴 어렵잖아요. 우리 경험상 어려웠었잖아요. 저는 진짜 어려웠던 게 뭐냐면 그 하루가 이제 24시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시계를 보면 12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없대. 그래서 이제 이게 두 바퀴 도는구나. 이제 그 나중에 이해가 되고 네. 뭐 1이 5분이다, 뭐 헷갈린다 했을 때 굉장히 저는 공감을 많이 아니 했어요. 그냥 5, 10, 15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렇죠. 우선 사랑이는 이거 숫자 1이 5고 숫자 2가 10분이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 네.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하기 쉽고 헛갈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자면 바늘이 1부터 12까지 도는 동안이 1시간이잖아. 한 바퀴를 돌면 1시간인데 그 1시간은 60분이에요. 네. 60분이 되려면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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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이 12번씩 더해져야 60분이 돼요. 그래서 네. 그 1시간에 이렇게 12개로 나눴을 때 5분이 되는 거다. 그래서 숫자 1에 해당하는 게 바로 5분이라는 걸 알려주고 이제 이 아이는 알고 있는데 계속 문제를 틀리는 이유는 많은 연습을 안 해봤기 때문이에요. 실질적으로 시계를 보고 푸는 많은 양의 문제를 접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는 개념이 정확하게는 설명되어 있지만 문제 수의 양은 턱없이 부족하기 그렇죠. 때문에 이렇게 문제집을 사서 푸는 것도 좋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나 꿀맛닷컴 사이트 같은 거 보면 단원별로 문제 은행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출력해서 쓸 수도 있고 직접 그 로그인만 하면 무료 가입해서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원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굉장히 많아요. 문제량이. 그래서 접해보는 연습을 하는 게 좋겠고 중요한 건 그 번호에 해당하는 것을 예쁘게 장식을 하는 거죠. 1을 쓰고 거기에 5를 쓰고 2를 쓰고 10을 쓰고 또 그 옆에다가 러시아어로 숫자를 쓰고 또 숫자를 그것도 괜찮겠네요. 꿀벌 5개를 그려놓고 꿀벌 10개를 그려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그 숫자에 해당하는 것들을 그림을 쫙 그려놓은 다음에 수시로 보는 활동을 하면 참 좋습니다. 러시아어를 써놓으면 진짜 사랑이한테는 훨씬 더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것 같아요. 네, 아까 화면에서 본 것과 같이 사실 아직 시간 개념이 확실히 안 잡힌 건 확실하고요. 그리고 문제를 제대로 읽지도 않았다는 증거들이 네. 그 문제집 안에 그 표현들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넘어가는 것을 이제 점점 줄어야 되는데 더 큰 수를 써놓은 경우도 봤고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더 지났느냐 이런 문제였는데 바늘이 가 있는 곳을 가리키는 숫자를 그냥 적었더라고요. 그러니까
50분을 적어야 되는데 10분이라고 적고 1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 그대로 뭐 구자에가 있으면 9분이라고 적어놓고 그냥 그리고 더군다나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 차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분이다라는 것까지 구해내는 것은 복합적인 연산이기 때문에 아마 초반에는 좀 고생하지만 그러나 이게 한 번 딱 뛰고 나면 금방 또 자연스럽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는 거니까 조금만 한 번만 좀 친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집중력과 관련돼서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걱정을 하셨으니까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문제 내준 거를 보면 뭐 쉬운 문제라고 아까 또 말씀을 하긴 하셨지만 어쨌든 짧은 시간 동안에 그거를 열심히 푸는 데는 집중을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혹시 뭐 문제가 어려워서 그랬거나 뭐 그래서 집중력이 약간 흐트러진 그런 건 아니었을까요?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집중력이 좀 다소 나쁜 정도인데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푼 다음에 즉시 엄마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네. 보상이라는 게 뭐 사탕 하나 줘도 되고요. 그냥 안아줘도 되고 밝게 웃어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숙제 다 했냐 물어보지 말고 네. 지금 하자. 그리고 다음에 엄마한테 얘기해. 그럼 엄마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집중력을 좀 유지시킬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좀 그 아까 보니까 동생들하고 그 마트 놀이를 하잖아요. 이거를 네. 좀 수학 공부랑 응용을 해서 놀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생들이 이제 딱 시계가 9시가 되면 어서 오세요 오픈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오, 시계 그거 공부하고 괜찮다. 그죠? 네. 그다음에 사랑이가 뭐 구매하잖아요. 뭐 10시 그러면은 이제 30분에 저희 뭐 반짝 세일해요. 그죠? 막 이러면서. 그렇죠. 괜찮다. 재밌잖아요. 시간 네. 공부도 되고. 이 카드는 좀 10% 할인 카드입니다. 그럼 또 계산하잖아요. 네. 이렇게 좀 마트 놀이를 좀 업그레이드해서 놀면 집중력도 좋아지고 수학 실력도 향상되지 않을까. 나중에 애 잘 키울 것 같아요, 그죠? 사랑이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 사실은 혼자 스스로 뭐 공부를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엄마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아까 맨 처음부터 엄마가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게 교과서하고 학교 숙제밖에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셔서요. 진짜 사랑이한테 이런 사랑이라면 어떤 학습법이 좀 맞는지 우리가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아무래도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많다면 공부방을 좀 보내고요. 어머니가 지금 아이들 2명, 즉 3명을 돌봐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2명을 돌보고 네. 있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는 좀 인강으로 좀 학습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집을 좀 풀게 한다는 그런 식으로 학습량을 좀 더 늘리고 뭐 공부방에서 좀 도움을 받는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받는 그런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수학적인 기초 개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먼저 해결책은 학습 양이 아니라 학습 수준을 정해줄 때 아주 적정량으로 정해줘야 돼요. 이 친구는 문제를 풀 때 아주 쉬운 거 있죠. 눈만 떴다면 풀 수 있는 것은 50% 정도. 그다음에 이제 지금 수준에 조금 고민하면서 풀 수 있는 거 40% 정도. 어려운 건 10% 정도로 좀 봤을 때 만만해 재미있게 싹 정도로 학습 수준을 조정해 주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는 이제 중간에 아까처럼 집중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집중이 안 될 경우에 이 아이를 다시 집중력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중간 놀이 활동을 정해 주는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재미없어 안 풀리잖아요. 그럼 뭐 인형 머리를 빗는다던가 아니면 돈을 센다던가 아니면 조그마한 그림으로 색칠을 한다던가 아니면 박수 치면서 막 러시아 노래를 부른다던가 네. 이런 식으로 네가 할 수 있는 활동을 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끝나면 다시 수학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신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활동을 정해주는 게 좋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네, 돈 쓰는 거. 그 테트리스 게임 할 때 보면 중간에 딱따라딱딱 하잖아요. 이거 집에서 하면 하체 운동도 되고. 그죠?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막 상상돼. 다문화 가정의 경우 정말 학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일단 언어 때문에 수학을 못한다는 생각을 좀 지워주시고 왜냐하면 그러면 원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네. 일정한 시간 엄마가 아이하고 공부를 같이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시간만큼은 꼭 하자. 그리고 만약에 집중력이 좀 떨어지면 그때 해서 갖고 오는 게 아니고요. 할 때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아이가 읽을 때 엄마도 같이 읽고 아이가 어느 부분에서 힘들어하는지를 눈으로 보면 나중에 문제를 새로 풀어주는 것보다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수학은 감각이 쌓여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10분, 20분이라도 매일 해주는 게 엄마가 도와줄 가장 큰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다문화 가정의 경우에는 구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이렇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재능 기부 형태로 주 2, 3회 과외 활동을 해주고 있거든요. 좋네요. 그래서 신청만 하면 거의 다 되고 거기서도 많이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구민센터나 복지관에 반드시 연락을 하셔서 그런 도움을 받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아직은 어리니까 혼자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다면 학교 내에 초등학교 내에 돌봄 교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숙제 지도도 받고 공부 지도도 받는 게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교과서를 통해서만 수학을 배우고 있는 사랑이 이야기였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수학에 대한 재미와 흥미를 좀 많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문화 가정에 지금 살고 있는 2학년 우리 사랑이의 사연을 함께 나눠봤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돼 선생님들의 결정적 한방 들어보겠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경험입니다. 사랑이는 수학놀이 경험, 문제풀이 경험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수학적 경험을 늘려주세요. 제 결정적 한방은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을 잘못 본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중 언어 때문에 잠깐 고생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말을 더 잘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한 권입니다. 문제집 양을 한 권 정도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 이 한 권을 4주 내지 시간을 정해서 완벽하게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보길 바랍니다. 네, 우리 이리 씨의 결정적 한방도 들어볼까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네, 바로 이겁니다. 이거 시계인데 판이 좀 특이한데요? 이거 이제 시계놀이인데 네. 보면 이게 다트판이잖아요. 오, 그래요. 다트판을 제가 이제 시계처럼 만들어 놨어요. 오. 그래서 사라이가 이제 시계 문제에 약한데 네. 2개를 던지는 거죠. 동생들하고 다트를? 게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내가 이번에는 1시 15분을 만들어 볼게 하고 던져가지고 1시 15분을 여기 하나 맞히고 여기 하나 맞히면은 1시 15분 되는 거잖아요. 오.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도 배우고 게임도 하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이가 이런 놀이를 통해서 시계를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리 씨가 생각을 정말로 많이 했는데요. 네, 애들 입장에서는 다트놀이 자체가 너무 재밌잖아요. 놀이를 통해서 시계 보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오늘부터 당장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다문화 가정의 경우에는 오늘 사랑이네 집처럼 아이의 공부와 관련돼서는 이게 언어 때문일 수도 있고 문화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사랑이네 경우를 들으면서 내 아이의 진짜 실력과 이게 언어인가 문제가 이걸 좀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좀 생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선생님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수학에 대한 머리가 좀 트일 수 있는지 수학에 관련된 즐거운 이야기를 들어보는 400초 수학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이 준비하셨죠? 접니다. 네, 선생님. 네, 오늘 어떤 내용이에요? 집중력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요. 아이들이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집중력이 안 좋다고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또한 이제 아이가 집중력이 안 좋으면 엄마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우리 아이는 집중력이 정말 좋아요라고 하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야, 근데 이 400초 안에 이 집중력을 높여주는 방법을 알려준다. 네. 이거 방송이 나가면 저희 홈페이지, 수다 홈페이지 난리가 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저도 사실 그 집중력이 좀 산만하잖아요, 개그맨들이요. 갖고 좀 산만해가지고 예전에 그 집중력을 높이려고 그 매직아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 때는. 기억나요. 기억나시죠? 네. 계속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렇게 눈이 몰리면서 맞아요, 맞아요. 뭔가 그림이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오. 이런 걸로 늘렸는데 근데 눈이 많이 피곤해지더라고요. 그게 근데 집중력하고 진짜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모르겠어요. 유행했었어요, 저 때는. 아니, 근데 유행해서 한번 했는데도 별로 네. 효과를 못 본 거잖아요. 그때 눈이 많이 작아졌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런 방법 쓰지 마시고 우리 제대로 된 방법, 우리 소장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을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400초 안에 우리가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머니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집중력에 대해서 그 원인이 뭐고 집중력이 뭔지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지 그래도 안 좋아지면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집중력이 좋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 선택한 거를 집중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 착각하는 게 우리 아이는 만화책을 볼 때는 TV를 볼 때는 2시간이고 집중을 하는데 왜 수학 문제 풀 때는 집중을 못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걸 집중하는 거는 집중력이라고 하지 않고요. 지금부터 내가 책을 읽어야겠다. 연산을 해야겠다. 내가 선택한 거를 집중한 걸 집중력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지루한 거를 집중하는 걸 집중력이라고 하기 때문에
연산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 아이의 집중 시간을 체크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학년은 한 1, 20분, 2학년은 한 2, 30분 정도가 평균 집중력이기 때문에 1학년한테 1시간 이상 집중하는 것을 요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좋다는 것은 일단 해야지라고 하면 즉시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해야지 하고 바로 문제를 푸는데 어떤 아이는 해야지 아이고 딴 생각하다가 한 5분, 10분 있다가 문제 푸는 아이들 있거든요. 집중력이 안 좋은 거고요. 또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오래 지속하는 것도 집중력이라고 합니다. 즉 선택한 것을 집중하고 빨리 할 수 있고 오래 하는 것을 집중력이 좋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집중력이 안 좋은 애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수학 문제를 풀면서 냉장고가 생각나는 거고요. 수업 듣다가 바깥에 있는 새소리가 들리고요. 하나에 집중할 때 딴 거는 막혀야 되거든요. 눈을 보고 있을 때는 귀가 막혀야 되고 뭔가 듣고 있을 때는 딴 게 안 보여야 되는데 감각이 열려 있어서 하나를 보면서 다른 것들이 계속 들어오면 이게 집중력이 안 좋다고 하는 겁니다. 즉 동시에 선택되지 않은 정보가 많이 들어오는 걸 뜻하는데요. 이럼 왜 이렇게 집중력이 안 좋은 아이들이 많을까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는 유전적 요인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둘 다 집중력이 안 좋았으면 이제 아이가 집중력이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되는데 어릴 때 기억이 잘 안 나시면 그 외할머니나 친할머니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나 초등학교 때 도대체 어느 정도 집중이었냐? 네 아들하고 똑같다. 그러면 제가 나를 닮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만약에 유전이라고 그러면 과거나 지금이나 집중력 안 좋은 아이들이 비슷해야 되는데요.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그 과거보다 지금 집중력이 안 좋은 애가 몇 배가 많아졌다. 일반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집중력이 안 좋은 아이들을 보통 5에서 8%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15%, 심지어는 20% 이상도 한 교실에 집중력이 안 좋은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뭔가 유전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연구해 본 결과 그 컴퓨터 게임이나 자극적인 TV 시청이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꽤 많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강한 자극에 노출된 아이들은 약한 자극이 오면 집중을 못하는 거죠. 공부는 그 컴퓨터 게임이나 그 TV 시청처럼 강한 자극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약해서 그걸 유지를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고요. 또한 패스트푸드가 아이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린다는 보고도 있고 또 하나는 너무 많은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학습량이 너무 많아서 동기가 저하돼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아이들이 일찍 많이 잤거든요. 근데 늦은 잠, 그래서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낮에 집중력이 안 좋은 경우가 있어서 잠만 충분히 재워도 아이들의 성적이 올랐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유전적인 요소 이외에 환경적인 요인을 개선해 주면 집중력이 좋아질 수 있는데요. 게다가 그 공부 환경이 단순하고 깔끔할수록 집중력은 좀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조도도 밝게 해주고 책상도 깨끗하게 치워주면 공부하다가 딴 것들이 참 많이 안 보여서 아이들이 학습에 더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력이 안 좋은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그 공부를 가르쳐야 될 것이냐. 여기서 일반 아이들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가르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 집중력이 한 20분이다라고 하면 20분 공부하고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분을 공부한다고 하면 20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얘가 멍하고 앉아있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몸이 부산해서 딴짓을 막 하게 되거든요. 그 시점에 바로 공부를 중단시키는 거죠. 그리고 뭐 과일을 먹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공부한 거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기지개를 한번 피고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짧은 단위로 이 아이의 집중력 단위가 20분이면 20분, 30분이면 30분, 15분이면 15분 단위로 잘라서 공부를 하는 거고 그때그때마다 확인이 들어가면 집중력이 안 좋은 아이도 집중력이 좋은 아이와 마찬가지로 많은 양의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일반적으로 보상을 해줄 때는 늦게 해주는 게 좋거든요. 다만 집중력이 안 좋은 아이들은 즉시 보상을 해주는 게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 시험 잘 보면 뭘 해줄게 이런 경우가 별 의미가 없고요. 문제를 다 풀었을 때 사탕 하나를 주든 엄마가 기뻐하든 즉각 보상을 해주는 게 이런 아이들한테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집중력이 안 좋은 아이들은 그 엄마가 아니면 선생님이 뭔가를 숙제를 내주거나 지시를 할 때 그거를 금방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심하게 안 좋은 아이는 가서 양파 좀 사오너라 하고서 2,000원을 줬는데요. 가다가 도너츠를 사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충동성이 강해서 내가 이 돈을 갖고 온 이유를 모르고 그 빵을 보고서 아 저거 먹고 싶다 바로 사오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혼나는데 이 아이는 엄마의 뜻을 저버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왜 나온지도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아이는 나한테 거역하는 게 아니고 원래 잘 안 되는 아이니까 방법을 바꿔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집중력이 뭔지 알았고 왜 그렇게 생긴지 원인도 알았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아이의 집중력을 개선할 수가 있고요. 최소한 아이와 사이가 나빠지는 일 없이 최소한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학습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집중력에 대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집중력이 확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눈도 반짝반짝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강의 딱 들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일단은 그 집중하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셨잖아요. 내가 하기 싫은 거를 하는 게 집중력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쑥 들으면서 이제 등교 때 봤던 여학생 얼굴을 생각하면서 나는 여학생에 대한 집중력이 되게 높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집중력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정말 저는 이 수학 프로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 프로 하면서 제가 그동안 정말 관심 없었던 이 수학 얘기를 네. 1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집중력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많이 늘었어요. 네. 선생님, 저희 집중력과 관련돼서 또 놓치지 말아야 될 일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공부만 많이 하면 집중력이 좋아질 것 같은데요. 그 보고에 따르면 운동이 집중력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는 그 보고도 많이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운동을 좀 열심히 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나이가 먹으면 얘가 이성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조금씩 몸은 나아지겠죠. 안 따라주는데 마음속으로 이러면 안 되지라고 자꾸 누르거든요. 네. 그래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극단적인 집중력 장애는 없어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네. 진짜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가 공부는 너무 많이 시키면서 운동은 또 상대적으로 많이 시키지 않다 보니까 집중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행동을 우리가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학교에서 저학년 아이들이 사실 어릴 때는 집중력이 좀 더 짧기도 한데다가 이렇게 집중력이 막 떨어진 아이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경우도 많겠어요. 예, 굉장히 많죠. 계속 친구를 찌른다던가 그쵸. 장난을 건다던가 갑자기 재미없다. 싫다. 무슨 수업 시간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수업을 방해하는 애들도 있어요. 진짜예요? 네. 있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읽기 싫다. 하면서 막 자기 감정을 되게 크게 외치면서 야. 그러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을 만나면 이제 첫 번째는 가장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주려고 하고 이렇게 이런 친구들이 반에 많으면 모듬 활동이라든가 역할놀이처럼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준비를 해요. 그다음에 네. 이제 그런 친구들하고는 사전에 약속을 하죠.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손만 이렇게 살짝 표시하면 갔다 오면 걔가 이제 왔다 갔다 한다던가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고 그 횟수를 체크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이에게 피드백을 주는 거죠. 예전엔 13번 일어났는데 오늘은 9번밖에 안 일어났더라고. 대단하더라. 왜냐면 이제 아이가 약간 승부욕이 붙어갖고 꾹 참고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길러주려고 합니다. 정말 저는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기를 참 잘했다는 천만 생각이 다행이다. 그런 상황에 참 직면하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항상 저는 만약에 공부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단기 좀 목표를 잡아라. 그러니까 오늘 해야 될 목표, 그러니까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 시간엔 뭘 해야 된다는 명확한 목표를 네네. 제시를 하고 스스로에게 부과를 하고 그걸 지키도록 노력하면 조금씩 그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그렇군요. 제가 사실 어렸을 때 집중력이 안 좋았는데 우리 민성원 선생님이 강의를 진작 들었으면 공부도 더 잘하고 그러니까요. 개그도 또 집중해서 하면 또 빨리 성공하잖아요. 400초 만에. 너무 아쉬워요. 지금부터 개선돼도 70대에 집중력이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네. 40대, 50대, 60대 뭐 인생 길게 보십시오.
왜 이렇게 슬픈 70대까지 지금 70대 승부를 내라는 얘기죠. 지금부터 집중력 개발해서. 그래요. 네. 지금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70대 되면 어떻겠어요, 모습이. 자, 오늘도 300초 수학도 함께 하시면서 또 수다학 함께 해보셨는데요. 300초 수학을 통해서 나 이런 궁금증을 한번 해결해보고 싶었다 하시는 게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수학 고민 있으신 분들도 많은 사연 남겨주시기 바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